오늘 먹은 감기약이 전립선을 망가뜨린다고요? 환절기를 맞아 감기약 드시는 분 많으시죠? 무심코 드시는 감기약 제대로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다하는 행동들, 오늘은 일상 중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전립선 건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생활습관 탑5 비뇨약과 전문의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이슈를 쉬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동신비뇨기과 전문의 양승환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질환을 20년 넘게 진료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연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립선 환자들과 20년 이상을 함께한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연원입니다. 원장님, 평소 먹는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이 전립선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환자분들 상담하시다 보면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비염이나 감기약 흔히들 드시는데요. 일부 감기약이나 평소 자주 복용하는 알레르기약에는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배뇨 시 부교감 신경의 지배를 받는 방광 근육 수축력은 약해지고 교감 신경의 지배를 받는 방광 출구에 위치한 내요도 관략근의 수축력을 증가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평소 전립선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감기약 먹고 나면 소변이 갑자기 막히는 등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점점 심해지는 50, 60대 이상 남성이거나 평소에 소변 줄기가 약하신 분은 소변을 아예 못 보는 급성요폐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급성요폐는 하복부 통증을 유발하고 요 저류로 인해 소변에서 세균이 자라 염증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약을 드실 때에는 진료하는 담당 선생님에게 저는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소변 힘이 약해 비뇨기과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담당 선생님께서 항히스타민 약을 약하게 또는 아예 처방하지 않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 처방하실 것입니다. 평소 먹던 감기약이라 전혀 의심 없이 드시고 계셨을 텐데요. 중년 이후 특히 전립선이 안 좋으신 분이거나 소변 주기가 약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습관. 원장님, 이건 거의 모든 직장인 얘기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전립선은 바로 방광 아래에 위치하고 치골과 직장 사이 그리고 해음부 바로 위에 존재하다 보니 오래 앉아있으면 혈류가 막히고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래 반복되다 보면 결국 전립선에 혈류에 영향을 주어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업무 특성상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도록 최소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가능하다면 엉덩이 압박을 줄이는 쿠션 제품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또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혈류순환이 좋아진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큰 변화보다는 일상 속의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생활 속의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의자에서 자주 일어서시고 잠시 몇 걸음 걷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술과 커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술 너무 좋아하는데요. 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커피, 왜 전립선에 안 좋은가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소변량 증가가 이루어지고 또한 동시에 방광근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요의감을 느끼면서 빈뇨를 일으키거나 절방뇨 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 고카페인의 함량 에너지 음료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이러한 습관들이 반복되다 보면 전립선의 혈류 저하로 인해 전립선염이 있는 경우 염증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죠. 또한 과다한 카페인으로 인한 수면 방해는 전립선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유독 많으실 텐데요. 그럼 전혀 마시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절제가 중요하죠. 술은 주 1회 소주 한 병 미만으로 줄이시고요.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만 드시되 오후 4시 이후엔 수면에 방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엔 되도록 드시지 않는 걸 추천하고요. 특히 고카페인의 에너지 음료 등은 되도록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적당히가 답이네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건 알겠는데 물을 적게 마시면 전립선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해지게 되고 농축됩니다. 농축된 소변에는 요산, 암모니아, 요소 이러한 성분들이 고농도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분들은 전립선 요도를 자극하게 되고요. 또한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량이 줄어들게 되고 방광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색이 쉽게 증식될 수 있어서 결국 전립선염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변을 자주 참는 습관도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회의 중이나 업무 중에 특히 버스나 택시 등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업무 특성상 소변을 참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전립선에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소변을 참으면 방광이 늘어나면서 전립선의 압박이 가중돼 전립선 충혈, 부종 등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소변의 자극성 물질인 요산, 암모니아 요소 등이 전립선관으로 역류가 일어나서 화학적인 자극을 일으켜서 염증도 일으킬 수 있고요. 만약 소변 내 세균이 존재한다면 세균으로 인한 염증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되고 성인은 보통 하루 1.5 내지 2리터 정도 나눠 마시는 게 좋고요. 전립선 질환이 있는 경우는 소변을 절대 참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역시나 운동 부족. 저를 포함해서 사실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는 있는데 실은 저도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 전립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나요? 운동 부족은 우리 몸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게 되면 골반 혈류 감소로 인해서 전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복부 비만으로 인해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 저하,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증가, 만성 염증 증가, 인슐린 저항성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전립선에 악영향을 줍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전립선 기능을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전립선을 위해서 어떤 운동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운동의 원칙은 골반 혈류를 증가시키고 압박은 줄이는 운동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원칙을 세운 운동으로는 걷기,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 항문 및 요도 관략근 회음부 주위 근육을 수축하는 케겔 운동, 스쿼트 등 하체 근력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등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오히려 전립선을 압박해서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자전거 안장이 회음부를 압박하다 보면 회음부 근처에 있는 전립선 압박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회음부 주위 정맥 우열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립선 충혈이 발생되다 보니까 전립선 염증의 악화, 배뇨 곤란, 심할 때는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이 안 좋으신 분들은 되도록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로 인한 하체 운동도 장점도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시려면 회음부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운데 홈이 있는 전립선 보호형 안장으로 바꾸시고 회음부 압박이 덜 되게 하시면서 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운동은 전립선 건강을 위한 운동의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감기약, 의자, 에너지 음료, 커피 한 잔까지 미처 모르고 계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무심코 매일 하는 행동이 전립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립선 건강은 큰 병보다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생활 속에서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남성 생활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은 전립선을 튼튼하게 만드는 꿀팁과 생활 습관 기대해 주십시오.